여러분, 혹시 퇴직 후 내 인생을 제대로 누려보고 싶다 이런 꿈 한 번쯤 꿔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언젠가 은퇴하면 멋지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원 없이 먹고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해봐야지. 이런 상상을 꽤 자주 했었거든요. 사실 직장 다니는 내내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막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받은 퇴직금 5억 원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던 58세의 어씨입니다. 뭔가 꿈만 같죠? 일단 퇴직금 5억이라니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혹할 만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녀온 뒤에 맞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퇴직금이 주는 안정감에 혹해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한 방에 인생 역전 같은 상상을 했다가 결국 퇴직금 전부를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선배 세대들의 다양한 경험담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세계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 문제와 재정적 위험까지 꼭 기억해 두자고요. 1. 왜 다들 은퇴 후 세계 여행에 꽂히는 걸까?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건 사실 정말 매력적인 꿈이에요. 평생 직장 생활에 시달리면서 얻은 스트레스, 회사에서의 갑갑함,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면 여행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훅 움직이게 됩니다. 더구나 회사가 안정적이었다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특히 요즘은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세계 일주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접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문제는 그 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돈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백팩 하나 메고 몇 달 동안 세계 여행했대라는 말에 혹해서 내가 가진 목돈이라면 몇 년은 거뜬히 버티겠지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해외 생활이라는 게 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거든요. 특별히 호텔을 잡고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낯선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드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하루에 얼마씩 사용해야 할지도 모호하다 보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써버리기 쉽습니다. 2. 대기업 퇴직금 5억을 여행에 전부 쏟아부은 어씨의 스토리. 오늘의 주인공 어씨도 처음엔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고 해요. 은퇴하면 일단 몇 달 정도만 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돈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시작해보니 이왕 온 김에 저기도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이동해볼까?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자꾸 늘어났대요. 더구나 해외에 나가서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호텔 선택이나 식사, 각종 투어 등에서 점점 기준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2배 이상 지출이 많아졌고 게다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둔 돈도 언젠가 불어나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내버려뒀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수익은커녕 손해만 본 거예요. 그렇게 여행 도중에 돈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대로 가다간 퇴직금 전부가 바닥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한 달만 더, 두 달만 더 하고 가계부를 방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1년 가까이 세계를 돌고 귀국했을 때 통장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문제는 돈이 떨어진 뒤엔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도 있으니 재취업이 쉽지 않고 바로 수입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씨가 결국 택한 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시국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가게 운영도 어렵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결국 갖고 있던 가게마저 헐값에 정리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3. 비슷한 충격적인 결말을 맞은 사례 3가지. 물론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은퇴 후 삶을 시작하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데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례 3가지를 살펴볼게요. 1. 귀농 후 전재산 투자 B씨 사례. B씨는 57세에 퇴직금을 받고 TV에서 보던 귀농 프로그램에 영감을 받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는 세컨드 라이프를 꿈꾼 거죠. 농사를 지으면 인건비는 적게 들고 땅을 사두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농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기계 사느라, 비료종자 사느라 지출이 계속 생겼고 초보 농사꾼이다 보니 실패 비용도 커서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죠. 게다가 몸까지 망가져서 병원비가 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에서 조기 은퇴를 꿈꾸며 시골로 가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준비 부족과 현실 오판이 상황을 악화시킨 대표적 사례예요. 이 친구 따라 무작정 사업 실시 사례. C씨는 퇴직 이후 지인이 유망 업종이라며 권유한 업종에 퇴직금을 몰빵했습니다. 초반에는 가맹점이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본사의 지원도 기대만큼 없고 고객 유입도 저조했어요.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퇴직금도 대부분 소진됐죠. 친구가 하라니까, 그럴듯하니까 시작하는 사업은 불안 요소가 클 수밖에 없는데 C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요. 3. 블로그만 보고 떠난 세계여행 D씨 사례. D씨는 퇴직 후 해외에서 몇 달 살다 오는 한 달 살기에 푹 빠져서 유튜브나 블로그 정보를 잔뜩 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달만 지내다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 체류 기간이 계속 늘었어요. 한 달 살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류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단기 여행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 비행기 티켓값과 숙소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죠. 계획 없이 떠났다가 결국 퇴직금 거의 전부를 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일정 기간을 재취업 준비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충분한 정보나 계획 없이 목돈을 써버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좀 즐겨보자라는 마음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취업 가능성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죠. 첫째, 퇴직금의 대부분을 여행, 사업, 귀농 등에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자. 여유 자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아요. 즉, 5년 동안은 취업이 안 되더라도 굶지 않을 만큼의 예산은 꼭 남겨두자는 거죠. 둘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처를 찾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하게 되는 셈이죠. 셋째, 세계 여행이든 귀농이든 짧게 체험해본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자. 한 달 혹은 몇 주라도 미리 체험을 해보고 예상 외로 지출이 많진 않은지 내 적성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물론 그때도 비용이 들지만 그걸 아예 건너뛰고 몇 년씩 배낭을 매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넷째, 주변인의 조언이나 SNS 후기만 믿지 말고 전문가나 실제 경험자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자. 인터넷엔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점만 강조하기 마련이에요. 나 여행 갔다 왔는데 진짜 인생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이면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 손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전문가나 실제로 비슷한 길을 걸어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5. 결론, 내 인생의 봄날을 제대로 즐기려면 솔직히 말해서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정말 달콤해요.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주는 상으로 큰 여행이나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조금은 질문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내가 3년 후에도 수입이 없다면 괜찮을까?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취업 시장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건강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여행을 가든 사업을 시작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어야 하니까요. 대기업 퇴직금 5억을 세계 여행에 올인한 58세 남성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의 대표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에요.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목돈이 생기면 여기다 몰빵해서 큰돈 벌어보자. 이번 기회에 평생 꿈꿔온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계획하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현실적인 장기 생존 전략까지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그때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해야 할 때잖아요. 그러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은퇴 후 인생은 삶의 후반전이 아니라 때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알찬 은퇴 설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금으로 큰맘 먹고 떠났다가 돌아올 곳까지 사라져버리면 정말 낭패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니, 다른 어떤 모험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레 겁부터 먹으라는 게 아니라 꼭 면밀하게 조사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짜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아닌 안정적인 바람을 타고 흘러가길 바랍니다.